안녕하세요. 오리진을 설명해주는 남자 기원이 형입니다. 오늘은 도편 추방제에 대해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체키라웃. 독재자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만 알고 있었던 도편 추방제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피비린내 나는 정치 헌터 게임의 장이었다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편 추방제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고대 그리스 시대 해가 눈부시게 부서지고 하얀 대리석 신전들은 바다 위 배처럼 아득히 떠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사정없이 도시를 달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마 위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고라 한복파는 사람들로 들끓었고 호객꾼들의 목소리, 철제 무기의 반짝임, 빵 냄새와 먼지 냄새가 한데 뒤엉켜 아테네의 공기를 파도치듯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테네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화려한 정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편 추방제라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책상머리에 앉아 먼지 쌓인 고대사 책이나 뒤적여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아테네판 리얼 생존 게임이자 정치판의 서바이벌 투표쇼였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으니 이보다 살벌할 수 없었죠. 도편 추방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테네 정치판은 말 그대로 피와 소문이 난무하는 지옥의 무대였습니다. 정치판 타짜에 해당하는 귀족 정치가들은 적을 몰래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를 썼습니다. 밤길을 걷던 정치가가 느닷없이 자루에 담겨 끌려갔다던 소문이 돌기도 했고 어느 창고에선 쇠사슬을 묶은 채 페르시아랑 내통했다는 자백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새벽 어스름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빼빼로를 하나씩 부러뜨리며 정치에서 손대라고 협박하던 무시무시한 일도 흔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판은 한마디로 웃는 얼굴 뒤에 단검을 숨기는 곳이었고 야밤의 통수치기가 일상인 살벌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추방하자라고 생각한 것이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야밤에 몰래 납치하고 때리고 고문하는 대신 도편 한 장으로 공식적으로 적을 쫓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합법적 정치 통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마치 영화 속 히어로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의 명문 귀족 가문인 알크마이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족들끼리 물고 뜯는 권력 싸움 속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망명과 귀국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족 정치가들의 은밀하고 잔혹한 술수들을 눈으로 보며 환멸을 느꼈던 그는 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테네는 귀족들 밥이 될 뿐이다. 판을 갈아야 한다. 그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 시민들과 부대끼며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투표권을 나눠주고 아테네를 시민의 도시로 바꾸겠다는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레이스테네스도 마음속 한켠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자 군사 영웅들이 너도 나도 칼자루를 쥐고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들의 인기와 카리스마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생각했습니다. 전쟁 영웅들이 권력에 취해 또다시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불안을 막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도편 추방제의 본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독재가 될 만한 싹을 미리 잘라내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종의 독재 정치 예방 주사 같은 개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다이너마이트가 대량 살상 무기로 변질되었던 것처럼 도편 추방제는 정치 암투의 무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따사로운 봄 햇살이 도시 위로 내리쬐던 날 아테네 시민 6천여 명이 아고라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얀 로브를 휘날리며 광장 중앙에 선 집정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테네의 미래를 위협할 자를 추방할 것인지 거시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광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시민들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꺼내들고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편 위에는 과연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를 구해낸 영웅이었지만 정치적 적도 많았고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 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리스타이데스라고 적었습니다. 정의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그 정의로움이 오히려 사람들의 질투와 피로감을 불러왔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 시샘받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그리고 불씨가 된 것은 시민들의 사소한 감정이었습니다. 저 사람 혼자 너무 잘난 체한다. 우리 동네엔 GTX도 안 놔준다. 얼굴이 독재하게 생겼다.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도편 위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집정관이 도편을 모아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가 6,000장을 넘으면 가장 많이 적힌 사람은 무조건 추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10년간 출입 금지. 제사는 그대로 두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 사실상 정치적 사형과 다름이 없었죠. 그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적은 이름은 아리스타이데스였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결국 정치판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농민이 도편의 글씨를 몰라 지나가던 남자에게 부탁합니다. 저기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아리스타이데스라고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리스타이데스 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담담했던 그의 심정을 떠올려보면 그야말로 뼈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리스타이데스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남은 시민들은 아테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수군거렸고, 하얀 먼지가 바람을 타고 허어롭게 광장을 스쳐갔습니다. 이후에도 정치판은 냉혹했습니다. 도편 추방제가 정적 제거의 무기로 본격적으로 쓰이자 정치가들은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저 차는 페르시아 첩자랍니다. 저 인간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이 떨어졌다네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집값을 폭락시켰답니다. 흑색선전, 음모론, 뒷거래, 이 모든 것이 아테네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렇다고 도편 추방제가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군사 영웅들이 나도 권력 잡아야지 하다가도 괜히 나섰다가는 도편의 이름 올라 화성 간다 하고 스스로 몸을 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치판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편 추방제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란 괴물 같은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정치가들은 서로를 몰아내기 위해 음모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심지어 정치계 큰손들끼리 담합해 올해는 저 사람 좀 쳐내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 전쟁이 지나고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면서 아테네 정세가 흔들리자 시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쫓아낼 때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도편 추방제의 열기는 점점 식었고, 기원전 417년 무렵에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리진 재미있으셨습니까? 독재 방지 시스템이자 동시에 박터지는 정치 서바이벌 게임이었던 도편 추방제에 대해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오리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안 하면 도편에 네 이름 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형 믿고 구독, 체키라웃. 재밌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해 친구들. 안녕.